네, 자, 오장 디펜스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알파경제 김종희 후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관세 얘기 지겹긴 한데 또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로 일단 예정은 돼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관세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한 조사,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232조 그러니까 이게 232조 원 규모인가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규범이 그렇답니다. 그들 무역 확장법에. 자, 이 내용은 뭘 주 골자로 잡고 있습니까? 김종희 의사부터.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각 법안의 내용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단 트럼프 정부 내에서 뭐 관세와 관련해서 지정하고 나면 그게 항상 하이고 그다음에 뭔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하고 의약품 자체가 뭐 25%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했던 미국의 어떤 그런 보편관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걸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또 오늘 자동차처럼 뭐 품목별로 조절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엔비디아가 뭐 미국의 슈퍼컴퓨터 뭐 대만 업체들과 함께 만들겠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쏟아내고는 있는데 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뭐 자재 수급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도 이 협상의 그 텐션을 내려놓는 핵심 이유는 뭐냐면 완성차는 멕시코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지만 자동차 부품은 캐나다에서 주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 뭐 미국에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관세만 들이맞으면 미국 기업들,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바로 이제 영업 손실을 내라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안 된다라는 걸 본질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처음에 얘기하는 게 아마 최고점일 가능성, 그러니까 네. 제재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내려가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와 관련돼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의약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도. 의약품은 아무래도 주 타겟은 중국의 펜타닐이 아닐까 싶긴 한데 펜타닐 원료 쪽이죠. 화학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그러겠죠. 아마 우리하고 직접 연관성은 없는데 이제 섞여서 들어올까 봐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뭐 어떨까요? 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의약품 관세가 아마 이제 자동차 관세처럼 네. 뭐 25%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제외되는 게 짝짝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를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거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가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라도 대만에서 생산하면은 원산지가 대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120% 관세 안 매기겠다라고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쉽게 풀면은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를 대만에서, 그러니까 이 대만 TSMC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그거는 관세를 안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이 AI 싸움에 있어서 핵심이 결국 AI 가속기, 뭐 GPU 이런 것들인데 지금 중국은 그걸 관세를 안 매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버리면은 거꾸로 미국은 엔비디아가 만든 엔비디아 설계한 GPU를 대만에서 만들면은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되게 불합리한 경우가 아이러니한 되거든요. 상황이죠. 네. 미국의 메모리도 지금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100%다 해외에서 미국도 수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관세 없이 갖다 쓰니까는 경쟁에서 더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매겨버리면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그 지금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 25%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경쟁이 좀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낮춰서 나올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낮춰서 그 나와버리면 어떤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좀 영향력이 작아지다 보니까는 자동차 관세랑 같이 나오되 지금 자동차도 이제 어떤 일부 기업 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애플 같은 경우도 면제 이야기 나오면서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25% 내외 정도로 나오면서 그 면제되는 부분이 바로 나올지 뭐 또 하루 이틀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쪽은 면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 관세 전쟁하기 전에도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작동시키면서 결국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그 관세를 매겨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발등에 이 그
도끼를 찍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일단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지만 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다 알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약하게 나오던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어떤 AI 관련된 그런 쪽에는 뭐 제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론이네요. 네. 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외적으로 관세를 막 퍼붓듯이 포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내 관세가 돼버렸네. 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게 바보 관세 아니에요? 바보 관세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쭉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각을 한 거죠. 거기에 또 금융시장이 막 혼돈을 빚고 막 미국 국채 시장이 난리가 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페드 연준이 개입을 하면 물론 판정리는 끝나는데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고 뭐 하다 보니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제 뒤를 땡긴 거죠. 한 발 물러서고 그만합시다. 근데 하던 걸 그냥 다 없는 걸로 해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거는 뭐 자존심이니까. 하여튼 자충수라다기보다는 자충수가 되다 보니 사실 관세 이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뭐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메모리 반도체 100%다 수입하는데 그걸 관세를 때리면은 자기가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뭐 GPU를 포함한 대부분의 칩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패키징 역시도 뭐 미국의 뭐 암코나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패키징에 있어서의 최종 결과물도 해외 쪽에서 결국은 이루어져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국에서 나갈 때도 만약에 상대방이 관세를 한다면 뭐 그와 관련된 관세를 양쪽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의 지금 결정은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뭔가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 제조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미국의 제조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싸게, 더 품질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과연 그게 맞는 전략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과 관련돼서도 뭐 여전히 몇 개 품목은 뭐 안 하고 몇 개 품목은 뭐 140%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일부 중소기업들의 거의 원재료를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야 현재 원가로 제공할 수가 있고 월마트 제품의 한 60% 정도가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로 오고 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고 아니면 관세를 넣어서 수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미국민들에게 입는 피해는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보기엔 지속성이 있는 이슈는 예전에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정말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들을 보면 힘들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자기네가 생산해야 되니까 뭐 장비 얘기가 아침에 좀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아침에 좀 제가 오프닝에 했거든요. 장비도 다 뺏기게 생겼고 지금 뻘짓하고 있다. 우리 국내 업체들이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네. 두 분도 네. 개입을 안 하시는 걸로. 어쨌든 이제 마이크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투자를 좀 이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마이크로 이제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럼 맨날 유리기판도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유리기판 물론 해야죠. 해야지 되고 미래 비전인데 네.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라 그래서 국내 또 증시엔 또 막 확 했다가 지금 다 식어버렸잖아요. 유리기판 어디 갔을까? 근데 유리기판은 당장 내년부터 양산되는 거기 때문에 양산이 그렇게 뭐 이 반도체는 뭐 김종인 선수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쉬운 게 아니라 그럼 중국이 그 수백조 원을 때려 부었는데도 아직 지금 물론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반증인데 유리기판 내년엔 양산 내년 돼봅시다.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SKC에서 네. 어쨌든 이게 그 블랙일로 넘어갈수록 어떤 이렇게 발열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잡기 힘들기 때문에 뭐 액침 냉각이라든가 유리기판 이런 어떤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걸 SKC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내년부터 양산기를 하고 있는 게 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CS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젠슨을 만나고 와서 유리기판 팔고 왔다라고 했는데 뭐 엔비디아 팔았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젠슨왕을 만나고 와서 팔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그런 좀 딴거 계약이 팔았을 있을 거로 텐데. 보고 있는 거고 네.
네. 제가 자꾸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이게 잘 나갈 때 이게 좀 더 견고하게 막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귀가 있고 전해 듣는 게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와, 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게 주가도 지금 보면은 원래 아까 또 우리 오프닝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환율이 절상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서 2,500, 600 정도 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아직도 2,400에서 맹맹 도는 거 보면은 왜 관세 때문에 의학받아가지고 위축돼 있대. 아니 관세 지금 얘기 끝났다니까 자꾸 미안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게시판에 막 더 항의 막 그러. 네가 다 저는 하지. 관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모든 지금 업황이 네. 관세 때문에 막혀 있는 건 맞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가 최하까지 갔다가 좀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리기판도 그렇고 많은 어떤 그 HBM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그 모든 게 다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이라든가 이쪽만 빠진 게 아니라 HBM 관련주, 뭐 한미반도체, 뭐 하나 비전 다 빠졌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이 관세라는 부분이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반도체에다 면제를 얘기했지만은 품목별 관세 남아 있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품목별 관세도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 GPU를 갖다가 면제를 했다고 하니까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아는 이상 네.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20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계속 판매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뀔 수 있기도 하지만은 네. 어제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직접 제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화로 치면은 이제 700조를 투자해서 12개월에서 18개월 뒤부터 조립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H20에 대한 그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보도 나와 있던 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슈퍼컴퓨터 생산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세로 인해서 주춤했던 어떤 AI 모멘텀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반도체 기업들 뭐 HBM부터 지금 이제 그 에이직 커스텀 반도체라고 하죠. 이 중문형 반도체 관련들도 올라와주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이 업황에 대한 변화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던 건데 이 관세로 인해서 어떤 경기 침체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눌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구간도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알래스카 개발을 무기 삼아서 협력에 들어가기로 했고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할 것 같고 네. 인도도 지금 협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1기 때도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그때 3개월 동안 그 우리 지수가 올랐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13%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관세 90일 유예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어떤 품목별로 본다면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든가 그런 것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3월부터 빠진 것 정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약간 공격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실화되기가 너무 난해하다. 예를 들어서 TV, 텔레비전을 뜯어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부품이 뭐 한 10개 있고 메이드 인 USA도 막 섞여 있고 뭐 5만 국가의 제품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러면 텔레비전의 관세를 딱 내렸더니 자국 내 부품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그러면 요걸 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분할 인력도 없고 하다못해 가전제품이 그런데 그러면 커다란 뭐 선박 그러니까 한국이 통으로 다 해. 네. 그럼 선박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품 무슨 많을 텐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무역부나 상무부나 뭐 USTR이나 인력이 없을 거예요. 다 뭐 잘랐잖아요. 밤새고 있겠죠. 네. 뭐 밤새서 머스크가 품목별로 인력 다 잘라내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나 뭐 AI 돌려고 근데 제가 볼 때 일하나? 인력이 있어도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자기들 손해볼 기업도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피하고 하려는데 답이 없으니까는 네. 지금 이번에도 이제 이 무역법 232조에서 인재 조사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뭐 제가 볼 때 조사해봐 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무역법 자체가 232조 자체가 네. 그 자국의 어떤
그 존립이라든지 이런 걸 위협하는 업체들에게 관세를 부여한다는 건데 네, 페널티 징벌적 관세.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지금 현재 현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그 금융 전문가들, 뭐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도 지금 이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위험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관세를 지금처럼 정말로 부여하면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뭔가 앞으로 확 얘기를 해놨지만 네. 점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품목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대미 관련해서 FTA 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네. 그 품목별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걸 되돌리는 것은 단숨에 뭐 미국에 1년 만에 공장 다 짓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관세 이슈는 사실 물론 중요하죠. 다뤄야 되고 이슈인데 반복적이다 보니 이제 피로도도 높아졌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뜯어보니 실현화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지금 각 나라별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의향서로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의향서?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가 아니라 MOU 일종의 같은 건가? MOU 같은 거죠. 네. 계약 전에 체결하는 건데 의약서 한 장 끝낼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관세 협의하려면은 뭐 입법 절차도 거쳐야 되고 네. 많은 절차가 필요한 건데 이번 협의 같은 경우는 의향서 한정으로 너네가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에너지 구입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약속하면은 뭐 면제해주겠다. 그런 식의 의향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출시기 국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고 네. 시간은 많이 없는데 네. 그 언제 다 뭐 입법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향서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쉽게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의향서로 1차적인 마무리 뭐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일기 때도 중국과 무역 전쟁하면서 어떤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중국이 이제 많은 어떤 농산품이라든가 에너지를 사기로 하면서 무역 합의가 됐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안 지켜져 가지고 네. 그때 또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의향서로만 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빨리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어쨌든 90일 동안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앞에 2달 정도는 그런 어떤 협상 기대감에 주가는 최소한 좀 반등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뭐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전략 말고 이거 한번 다뤄볼까요? 어쨌거나 미국의 인슈어링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뭐 현실적인 걸 봤더니 미국의 노동자들이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건 뭐 과거 패턴부터 늘 이슈였지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인 것 같은데 이 이슈를 좀 더 많이 빨리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련 산업으로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또 뭐 언급이 많이 되니까. 근데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뭐 주가는 말해주고 있죠.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고 언급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뭐 올해 1월, 2월부터 좀 달궈졌던 주가는 뭐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대부분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뒤로 가면서 조금 괜찮았던 게 클로봇 정도였는데 클로봇도 뭐 최근 들어서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조정을 크게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 어느 정도 흐름이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봇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는 널리고 널렸다. 네. 대기업들은 더 잘 만들고 일본 기업들은 세고 셌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얼마나 AI와 이 안에 소프트웨어를 잘 녹여낼 것이냐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클로봇 정도가 그쪽에서 뭔가 보여준 게 있으니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투자 관점이라면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 관점이라면 저는 여전히 뭐 글로벌 ETF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뭐 누가 뭐래도 테슬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테슬라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는 뭔가 많이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네. AI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는 오히려 테슬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너만 뭐 헛짓거리 안 하면은 참 진짜 좋은 회사일 텐데 헛짓거리라고 하는 표현은 뭐 공감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국내도 마찬가지 그런 기업들이 좀 있고 해서 오늘 이제 뭐 테슬라도 이제 5월 30일까지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네, 이제 도지에 머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테슬라도 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언급하면서 로보택시 지금 사업화가 이제 5월 달이니까는 바로 다음 달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특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연도에 진인형 로봇 내놓겠다라고 한 건데 시발점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휴머노이드는 결국 AI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테마라 친다면 테마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실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테마가 아니라 정말 우량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더 하나 보태지는 게 이제 이 대선 테마가 되는 거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 대선 정책이 AI로 몰리면서 그러니까는 현 정부도 이번에 그 추경 예산을 12조로 올렸는데요. 10조 원에서 2조 원 늘렸다고 하던데. 2조 늘렸는데 여기 이제 AI 예산만 1.8조가 투입되고 있고 또 관세 폭풍에다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 정부에서 지금 이 반도체 투자도 26조에서 33조 올리면서 지금 뭐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AI 반도체 이쪽으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결국 AI 정책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소프트웨어 된 결과물은 중간 단계가 AI 에이전트고 그 결과물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네. 결국 대선 정책으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그런 어떤 디테일한 또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휴머노이드 관련주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선택한 기업도 네. 약간 연관성이 네, 그쪽입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또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네. 뭐 인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하나 또 말씀을 잠시 뒤에 드려보겠습니다. 매력적인 기업입니까? 아주 매력적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류에 맞게끔 또 다 이렇게 적응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최현덕 매니저는 또 기업 준비하러 옮겨주시고요.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종희 기사님, 오장 그래도 뭐 스물스물 인덱스는 좀 올라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확 뻗지는 못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뭐 자꾸 그 관세 부담감, 뭐 불안정성,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좀 풀려야 되겠죠. 네. 연초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뭐 6만 계약 정도의 매도가 있고요. 공매도가 아직도 조금 작용하죠? 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현물 수급도 뭐 3월 말부터는 꽤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풀려야 아마 2,600까지는 빠르게 회복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시각은 이제는 매도에서 조금 중립으로 정도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최근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도 줄면서 지금 신용잔고도 같이 줄고 있다. 네. 그러면 예전처럼 막 신용 쌓아서 공격적으로 사는 그런 매매라고 보기보다는 신용은 자연스럽게 줄고 오히려 고객 예탁금을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뭐 스마트 머니 쪽의 유입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대선판도 열렸고 그다음에 대선은 누가 당선이 되든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뭔가 개인 투자자 쪽에서 뭔가 좀 스마트 머니가 먼저 좀 불씨를 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은 들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도 결국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세와 관련된 영향이 제한적으로 간다면 그러면 외국인들도 뭐 지금 달러가 저렇게 약세로 가고 있는 구간에서 뒷달러 자산 중에 가장 싼 자산 중에 하나인 한국 주식을 외면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간의 문제지 뭐 수급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 오후장 디펜스로 준비한 것은 자동차마저 풀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관세와 관련된 가장 그 무거운 부담이었는데 이것도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볍게 엘살바도르 대통령 만나면서 얘기한 거여서 언제 또 뒤집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 기업들의 피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자기는 유연한 사람, 정말 유연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가장 이제 어두웠던 자동차마저도 풀리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쪽도 저는 뭐 기아차나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뭐 HL 만도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은 서서히 좀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로 귀결하면서. 자, 오장 디펜스 전략 들어봤고요. 알파홀딩스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